서 변호사님,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28일로 이렇게 잡혔고 지난 23일, 24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저는 거의 다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은 이재명의 불출마를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또 한 명 주요한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도 우리 동반 사퇴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홍영표도 내렸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은 25일 밤 11시 30분부터 26일 오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이른바 그 개딸들하고 폭풍 소통을 벌였다가 SNS 소통을 벌였어.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거 정면 돌파냐? 뭐냐? 일단 이제 그 개딸의 용어부터 잘 생각해야 돼요. 예. 거기에 소통을 했잖아, 새벽까지. 예. 그러면서 그 아버지 잘 주무세요. 딸이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50대죠. 예. 이재명이가 나이 그래 안 많아요. 59세인가 뭐 그렇게. 예, 제가 64인가? 하여튼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재명이가. 그런데 그게 개딸이면 보통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명이가 50대니까 딸이니까 이게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왔겠구나. 예. 이게 개딸이 아니냐. 그러니까 20, 30대 여성들이 이재명을 많이 지지하니까 이재명이가 외연의 확장이 있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데일리안 있잖아요. 예, 예. 제가 데일리안에 칼럼을 쓰니까 기자가 쓴 기사하고 제가 쭉 의논을 해봤더니 이재명이 개딸 모임을 많이 취재해보고 여러 개를 했더니 전부 이게 나이가 40, 50대래요. 네, 다 중년들이죠. 40, 50대니까 개딸이 아니고 개아주머니라고 써놨더라고. 개 이모. 뭐 이모도 있지만 그건 개 아줌마죠. 예. 개 아줌마. 예, 예. 그건 데일리안 기사는 개 아주머니. 근데 우리는 사투리를 아줌마라 하거든. 딸이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왜 중요하냐. 40, 50대는 이미 민주당 이재명 지지층이 가장 센 게 40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대가 그대로 지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새로운 젊은 층 20, 30대 여성이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40, 50대 아줌마가 잘 자면서 50대 보고 아버지 잘 주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앞으로 개딸보다는 개아주머니 예.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게 대량 기사입니다. 예. 저는 상당히 그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이제 그 아까 죽음의 좀 뭐 연찬에 갔잖아요. 예. 근데 그 이쪽에 친문들은 농계작전을 자꾸 펴는 것 같아요. 예, 친문들은 그렇죠. 야 나도 죽을 테니 너도 죽자. 같이 나가지 말자. 예, 그렇죠. 전해철이나 홍준표나 전부 농계작전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는 뭐 108번 내 그거는 그 쇼고요. 이재명이는 무조건 출마한다. 뭐 자기는 이게 108번 내 중이니까 고민 중이다 고민 중이 하죠. 이미 이재명이는 저는 100%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다만 이제 그 룰을 어떻게 바꿔서 최고위원들을 어떻게 많이 만드느냐 이걸 이게 고민 중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내 그런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의 경우 친명파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불출마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딸들이라고 이른바 개 아줌마든 이런 사람들하고 SNS를 2시간 동안이나 한 것은 나는 정면 돌파할 거야. 그래. 내가 108번 내로 장고를 해봤더니 장고 끝에 출마적으로 결정했어. 이런 뜻으로 읽힌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지금 끝에. 이게 그 비난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비난은 순간이고요. 예. 전 두 가지 이유로 출마한다 보는 게 하나는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방탄 당대표가 돼야지 이게 지금 방어가 심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자기도 이게 그 7군데는 압수수색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탄 조끼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그 공천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공천권을 가져. 결국은 이게 그 차기 대권하려면 지금도 이게 의원 숫자는 친문보다 적잖아. 네, 적죠. 의원 숫자는 네. 친문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확실하게 당권하고 이게 최고위원까지 해가지고 장악해야만 저번에 다음 총선에서 물갈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심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차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는 순간이고 뭐 완전히 뭐 이재명이가 그런 염치나 체면 뭐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예. 후한무치한 정말 이게 그 속이 시커멓고 숯보다 더 시커멓고 얼굴에 이게 철판보다 더 두꺼운 거 이게 이재명이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그 비난이 많고 여러 가지 반대 여론도 많지만 결국 이게 출마한다. 두 가지 이유로 바로 이게 형사적인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그 공천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의 키즈가 박지현 전 공동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예. 이번에 갑자기 또 이재명이가 문파들한테 가장 호초를 많이 받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뭐 박지현이가 당대표에 도전할 리는 없고 최고위원에 나서는 모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정세균계로 알려진 이현욱 의원이 뭐 최고위원 하고 싶나 이렇게 또 SNS다가 비아냥을 했던데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박지원까지도 또 끌어들여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당권 장악 구도를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문이라든가 이 친노든 누구든 간에 이 반대쪽, 비명 쪽, 반명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전해철, 홍영표도 내렸다고 봐야 하거든요. 네. 벌써 비세를 보인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그만두자 하는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선거전에서는 기세에 밀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서론도 마찬가지죠. 뭐 이번에도 면전에서 출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언론 보도했던데 그러면 본인도 안 하겠다 뭐 자기도 출마 생각이 있었는데 접겠다 한 것은 이제 그건 끝난 거고 그러면 이쪽에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추미애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지만 박영선이가 딱 요새 한마디씩 하고 나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윤석열하고 이재명을 싸잡아서 비난했어요. 뭐 청분 홍군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에는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콩가루 집안이고 이재명은 지금 그렇게 계산적으로 개인적인 손에다 이렇게 계산적인 타산을 할 때냐 하는데 뭐 윤석열 비난은 당연한 거고 뭐 윤석열 비난에 초점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비난만 하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끌고 들어간 거라고 보면은 벌써 좀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사람이 이제 김민석이가 최근에 어느 보도를 보니까 나도 뭐 당을 이렇게 혁신해야 할 무슨 책임이 있다 없다 하면서 하는 것 보니까 좀 나서볼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박영선, 김민석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이, 그게 전액에 그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고요. 그 박지원이는 이제 그 최고위원 놓을 수 있는데 아마 정봉주가 그랬지. 정봉주가 박지원에게 기초의원이나 국어공무원 해라고. 근데 이 국어공무원이니까 아무나 합니까? 정봉주도 참 이게 문제는 많은데 구급 되려면요 이 실력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박지원 뭐 이 얘기하는 거 봐서는 박지현 구급 공무원 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아마 근데 이재명에는 저는 박지원 이쪽은 꽤 알아요. 최고위원을 많이 뽑아야 되니. 그리고 이제 그 철험에 있잖아요. 예. 철험에 뭐 이수진이나 김용민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또 최고위원으로 좀 엮어요. 그다음 자기 이제 그 7인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가 최고위를 일단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채워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그 할 걸로. 그래서 이 전당대회 룰을 자꾸 바꾸자는 거예요. 자기가 대표될 것 때문에 지금 룰이든 어떤 룰 갖다놔도 이게 이긴다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요. 원래 한 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못 놓자는 김경수라 봐요. 저는 김경수가 나와가지고 문재인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 요즘 문재인이가 사진 많이 올리잖아. 예. 대깨문들 모이라는 거야. 제가 이게 트위터 수 가져왔더니 문재인이가 200만 돌파했죠. 예. 근데 이재명이 거 제가 찾아봤더니 72만 5천 명이야. 아직 문재인한테는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네. 이재명이가. 저희 또 다 찾아봤잖아. 예. 문재인이가 200만 트위터입니다. 예. 근데 이재명이가 72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100만 되는 날 뭐 내가 뭐 하겠다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그 김경수 같은 사람을 사면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전폭적으로 밀어주면서 모든 반 이재명 세력이 똘똘 뭉친다. 그러면 게임이 돼요. 근데 나머지 김민세,
석인지 뭐 새인지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김민세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김민세라고 그러잖아. 김민세라고 그랬죠. 왔다 갔다 그때 해가지고. 영등포에서 예. 점을 때부터 그때 알겠어요? 박영선이는 박영선에게 서울시장 몇 번 게임 단에 점에서 맛이 가버렸다니까요. 추미애 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는 어느 정도 팬덤층이 있어야 됩니다. 팬덤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래도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선 때 그만이 얻었잖아요. 저는 결국 그 당권은 이재명인데 최고위원을 이게 몇 자리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심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나올 가능성은 이번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또 40대 기술어른이라 해갖고 강병원이다 뭐 몇 사람들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최고위원 정도 할 생각으로 이렇게 자기 띄우는 거 40대 뭐 기술원 또 세대 교체론을 내놓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뭐 과거에 무슨 당 혁신을 위해서 뭐 한 일이 있어야죠. 아무런 차별성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과거에 정동영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은 김대중 그 당시는 이제 대통령이 총재를 할 때 그 면접에서 아주 뭐 자기를 스카우트 해준 권노가 그 당시 아마 수석 부총재 정도 돼 그걸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그래갖고 일어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는 재선 뭐 삼성급 하는 사람도 누구 하나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옛날에 이제 YS나 DJ가 40대 기술은 그때는 1970년이에요. 그때하고 지금 이게 50년 전이거든요. 따라서 요즘 이게 그 40대 기술은 나이도 잘 안 맞을 뿐더러 뭐 지금 이게 그렇게 낯설 사람도 전혀 없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민주당에 있는 거는 전부 이게 586들이 다 중추가 돼가지고 기득권을 똘똘 누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게 인물이 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어렵다 이래 보이고요. 아마 이게 그 유일하게 아마 그때 이준석이 상당히 그 30대에 그는 이게 그때 특수한 사정 뭐 여러 가지 게 역선택이라든지 모든 게 맞아가지고 특이하게 그 당대표가 하면 된 거지. 예.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그런 저는 젊은 층에서 당대표 놓을 사람은 전혀 없다 이래 보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8.28 전대는 안 봐도 비디오네요. 그렇죠. 예. 뭐 거기에 덧붙여서 민주당은 지금 현재 아닙니다만 무소속으로 있는 양양자 의원 원래 민주당의 저 광주 서구 을 출신 국회의원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아마 여기도 1조 정도로 이렇게 영입했던 영입인사인데 그 지구당 간부의 성추행 사건으로 이렇게 출당이 제명이 돼가지고 무소속으로 있는데 지난번에 검수완박 그때 그게 도저히 자기는 검수완박에 찬성할 수 없다 하면서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사태도 빚어졌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참 잘한 결정이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게 국민의힘의 그동안 쭉 추구해왔던 일종의 서진 정책이랄까 호남의 확산 정책이랄까 뭐 이런 것의 일환인가 자칫하면 민주당 어떤 그 분열의 단초가 아닌가 야당 분열에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양양대 의원이 제가 여러 편을 다는데 들어보니까 상당히 평소에 꿈이 대통령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근데 김영주 의원한테 들었는지 예. 꿈이 크대요. 뭐 양양자 의원은 67년생이고 화순입니다. 전라도. 예. 67년생 화순인데 그때 이거 여상만 처음에 여상만 왔죠. 예. 광주에서 나중에는 뭐 성균관대 석사까지 했던데 예. 그 여상 넣어가지고 제가 그 쭉 그분의 그 일화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 검색해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위키나. 그 보니까 이게 그 상당히 능력이 있는지 일본어를 독학으로 해가지고 이게 통역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일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직원 여상에서 상무까지 상당히 입지전적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이 가장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시하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모든 국무위원들 다 반도체 공부해. 이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특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위원장이 양양자고, 그 다음에 간사가
교수 출신의 김영식 의원이고 그 외에도 조명희, 양금희 많은 분들이 특위위원이거든요. 여기 위원장 아마 이게 야당 인사가 여당 특위위원장은 사상 초유인가 봐요. 처음이죠. 그런 처음이죠. 일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영입 대상 1호가 아닌가. 오히려 이제 그 영입이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 이런 것도 이게 정기 개편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본인은 뭐 거기에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반도체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 반도체가 우리 경제고 반도체가 우리 국력을 뒷받침하는 디딤돌 기둥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맡았다고 했는데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북에는 이용호 의원이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전남에 이제 양영자 의원 들어오면은 전남북에 교두부가 거점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 무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목포, 순천, 광양시장 등이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들하고도 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회동을 추진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예산 지원도 전폭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총선도 있고 여러 면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차원에서도 이 호남도 과거처럼 버린 지역이 아니라 껴안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민주당의 기반이 호남 아닙니까? 호남이 지난번 광주 지방선거 때 38.8%분이 투표를 안 했잖아요. 그게 호남의 민심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습니다. 이걸 이게 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조수진 최고위원이죠. 조수진 최고위원인데 그 72년생인데요.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익산이죠. 익산에 그 72년 젊어요. 조수진. 우리 언론인으로서 유명했잖아요. 방송도 하고. 이분이 계속 이제 그 무소속을 만나는데 저도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22곳, 전라남도 22곳 중에 7명이 무소속이요. 네, 그렇습니다. 와, 22곳 중에 7명이면 3분의 1이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DJ 선생 있을 때는 막대기만 꼽아도 다 된다 했잖아요. 막대기만 꼽아도. 그만큼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그게 호남에서 이재명을 왜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특별한 진짜 이게 민주당에 대한 애착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찍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없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이 7명인데 조수진 최고위원이 첫 호남에 가가지고 이제 그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을 만났거든요. 박홍률. 그러면서 이게 공약 같은 거 지원해 줄 게 없느냐. 이래 만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가지고 노광규. 노광규는 이제 순천시장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노광규는 이게 검사 시절에 좀 날렸거든요. 한보비리 검사 출신이에요. 입지정이 뭐 노광규. 선거도 이게 엄청 많이 넣었죠, 순천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인화, 광양시장, 정인화. 이분도 이게 그 행정고시 출신의 옛날에 국회의원만 했었죠. 광양시장. 이런 게 그 아주 큰 전남의 대도시 아닙니까? 목포, 순천, 광양. 아주 큰 지역이죠. 큰 도시잖아. 이런 분들하고 저는 윤석열 우리 국민의힘하고 정책 협조를 통해서 쭉 하면 이제 호남덕이 일당 독재는 끝나야죠. 호남덕이 이제 다당제가 되는 이제까지 호남덕이 완전히 일당 독재였잖아요. 저는 바뀌게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단초를 지금 이 양양자 무소속 의원이 만든 것이 아닌가 해서 양양자 의원의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 이 수락은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출발점으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